안녕하십니까, 최 원장입니다. 오늘은 단순 포진 허르페스 심플렉스의 조절을 위한 식이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단순 포진이 튀어나왔냐? 단순한 구강질환으로 우리는 여기지만 사실은 매우 중하게 다루어야 할 질환이며 치매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헤르페스, 저는 젊었을 때 허페스라고 주로 발음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헤르페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발음인가 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성행위나 피부 점막의 접촉을 통해 전염이 되며 1차 감염 후 4일 내지 7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고 전신의 무력감, 편두통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다가 피부와 점막에 수포가 생기며 빠르게 번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좁쌀 같은 수포가 국부에 발생하여 가벼운 통증을 수반하며 2, 3일간 지속되다가 수포가 터져 장액이 흘러나오고 임파선이 부어 보행에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마땅한 병원 치료법이 없으며 이런 포진과 궤양은 1주 내지 3주 후에 사라지고 잠복기로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에 처음 이런 증상을 접하게 되면 내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하고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에이즈 증상은 이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개 필요할 때 입 주위에 생기는 물집이나 헤르페스성 각막염도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이며 그 종류가 약간 다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 미리 말씀드린 거는 성기에 생기는 허르페스 심플렉스고 지금 입 주위에 생긴다든지 각막에 생기는 염증 등의 허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은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증상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식이요법에 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의 강좌에서 말씀드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감염이 노인성 치매 중의 하나인 알츠하이머 치매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기 때문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과 치료가 치매 예방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치매 예방을 하고 싶으신 노령층,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로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을 부모님으로 두고 계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비타민과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 보고에 의하면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B6, 엽산, 미네랄 아연, 철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야채의 섭취가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노년에는 바이러스 증상의 억제를 위해 과일과 야채에 함유된 성분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둘째, 너트류라는 건 견과류를 말하는 거죠. 견과류의 섭취를 금하고 우리가 일반 건강을 얘기할 때 견과류가 좋다고 많이 홍보되고 있지만 허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견과류를 섭취하면 안 됩니다. 요구르트, 플레인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즉 아미노산 라이신이 풍부하고 아미노산 아르기닌이 적은 식품을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트류, 견과류에는 아미노산 아르기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연구 보고에 의하면 초콜릿, 카페인 식품, 그리고 땅콩 같은 견과류의 풍부한 아미노산 아르기닌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증상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미노산 라이신은
바이러스의 증상을 지연시키므로 라이신이 풍부한 식품의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것을 먹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르기닌은 라이신을 억제하므로 만일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라이신이 풍부한 식품이나 라이신 보충제의 섭취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미노산 라이신이 풍부하고 아르기닌이 적게 함유된 음식은 어떤 것이냐? 좋은 음식이 뭐냐 이거죠. 라이신이 풍부한 음식, 쇠고기, 치즈, 닭고기, 유제품, 우유, 요구르트, 계란, 생선, 감자, 대두, 양조, 효모.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 현미, 카페인, 초콜릿, 코코넛, 견과류, 오트밀, 건포도, 씨, 통밀가루. 통밀가루와 오트밀이 얼마나 좋다고 많이 강조되고 있죠. 좋은 곡물로. 그런데 헐페스 심플렉스 환자는 그것을 또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견과류, 오트밀, 통밀가루 이런 계통의 곡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라이신이 풍부하고 아르기닌이 적게 함유된 것. 정말 이런 것들을 좀 먹어야 되겠죠. 다시 요약해보면 쇠고기, 버터, 타피오카, 배, 복숭아, 사과, 자두.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매일 섭취해야 하지만 바이러스가 활동적일 때는 감귤류 과일과 주스는 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매일 섭취해야 되지만 바이러스가 활동적일 때 감염이 돼서 궤양이 많이 생기고 아프타가 많이 보일 때 그럴 경우에는 감귤류 과일과 주스를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섭취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헬페스 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력을 상당히 악화시킬 수가 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적절한 비타민제의 보충은 면역력을 높여 증상의 재발을 막아줄 것입니다. 낮은 용량의 비타민C와 비타민 E, 비타민 B 복합제, 그리고 미네랄 아연과 철분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비타민C의 고용량 복용이 좋다 이런 경우들을 많이 홍보되고 설명하는 것을 보지만 헐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비타민C를 쓰더라도 낮은 용량의 비타민C를 써야 됩니다. 고용량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밖에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정제된 가공식품, 설탕, 커피, 초콜릿, 콜라와 청량음료. 이러한 식품들은 모두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증상을 유발합니다. 육류와 유제품에도 비교적 아르기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는 동안에는 육가공 식품과 소듐이 풍부한 식품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헐페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또 다른 성분은 적색의 해조류, 머린 알가라고 그러죠. 적색의 해조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다당체. 이것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강화시키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으로 연구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연구 보고에서는 어린이의 우유의 항바이러스 작용으로 알려진 지방산, 모노글리세라이드를 말하는 거죠. 지방산을 첨가하여 먹은 결과 점막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세포를 구성하는 지질세라마이드를 강화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라마이드는 아미노산 세린하고 포화지방산인 팔미틱산이 결합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미노산 세린은 계란의 흰자에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계란의 흰자와 포화지방산인 팔미틱산, 코코넛 오일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코코넛 오일과 아미노세린을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아미노산 세린은 달걀의 흰자에 들어있고 포화지방산 팔미틱산은 코코넛 오일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계란을 코코넛 오일로
익혀 먹으면 팔미틱산과 세린이 결합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세라마이드가 만들어지겠죠. 우리 몸 안에서. 항바이러스 효능의 팔미틱산과 로릭산은 코코넛 오일에 풍부합니다. 헤르페스는 피부에 바르는 또는 점막에 접착하는 천연 성분으로도 효과적인 극복이 가능합니다. 극복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완치를 시키죠. 이 천연 성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당뇨병에 의한 족부교양에서 설명드린 그 성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밀배아유를 베이스로 한 이센셜 오일의 블렌딩, 식물성 스테롤, 액상의 허브 추출물, 복합 토코트리에놀, 비타민 K2, 코엔자임 Q10 등이 배합된 성분으로 점적을 한다든지 도포를 해주면 빠른 시간 안에 허욱이 도고 통증도 없어지고 완치도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헐페스 심플렉스 중에서도 헐페스 심플렉스는 성기 부위에 생기는 헐페스 심플렉스, 그 다음에 구강염과 각막염을 유발하는 헐페스 심플렉스로 두 가지를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두 가지 중에서도 두 번째 것, 구강과 각막염을 일으키는 헐페스 심플렉스를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치매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다음의 강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